권영주의 카조타. 안녕하십니까. 카조타 권영주입니다. 요즘 어지간한 디젤차 또는 가솔린차에 터보가 많이 사용됩니다. 시중에서 터보차저를 별도로 부착하는 분도 적지 않은데요. 터보차저 외에 슈퍼차저라는 말도 많이 듣게 되죠. 대체 터보차저는 뭐고 슈퍼차저는 무엇이고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의 스타트 카톡 차저입니다. 자동차에서 연료 태우려면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공기 많이 넣어주려고 하죠.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공기를 강제로 많이 밀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공기를 넣으려니까 강하게 넣어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차저입니다. 밀어넣는 힘을 배기가스에서 얻으면 터보, 엔진에서 얻으면 슈퍼차저가 되는 거죠. 둘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둘 모두 성능과 효율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어떤 것이든 있으면 좋은 것이겠죠. 국내 최초 듣는 자동차 라디오쇼 YTN 라디오의 권영주의 카조타 엔진 스타트. 권영주의 카조타는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기술의 리더 렉서스 하이브리드 제로가 함께합니다. 드라이빙 잉글리쉬. 자동차와 영어. 아무래도 자동차 원조가 유럽 그리고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와 외래어는 상당히 밀접합니다. 특히 영어로 된 단어가 많죠. 한국에 들어와서 변질되거나 신조어가 된 용어도 많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도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우리 카조타 청취자들만큼은 제대로 알고 씁시다.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카조타 수준 향상 프로젝트. 카조타의 드라이빙 잉글리쉬. 드라이빙 잉글리쉬 진행해 주실 분 나왔습니다. 한국시대 코리아 타임스 우리 박시수 기자 나와서 박시수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영업 헬로. 차가 없어요. 예. 별로 이렇게 운전도 할 기회도 별로 없고요. 사실상 그래서 제 생각할 때 이 프로에 나오는 게스트들 중에 유일하게 자차가 없는 게스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프로그램 게스트 중에 유일하게 뚜벅이에요. 뚜벅. 잘 걸어다니시네. BMW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버스, 메트로, 워킹. 근데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 왜 우리 프로그램에 나왔을까? 청취자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나오신 거예요? 요즘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방송들이 해외로 이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한류를 통해서. 그래서 네. 저도 권영주의 카조타가 또 세계화 되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권영주의 카조타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이것에 일조를 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사전에 입을 맞추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로지 우리 박시수 기자가 자발적으로 카조타에 발 걸친 겁니다. 일단 우리가 영화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용어 이런 게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라이빙 잉글리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주실 건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두 가지 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발음. 근데 특히 이제 해외에 나가면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대화하실 기회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자동차를 빌린다거나 어떤 그렇죠. 대화에 있어서 발음이라는 것이 사실 사람들이 좀 중요성을 적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발음이 틀려버리면 아예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전혀 다른 뜻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용하는 발음과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발음이 너무나 다른 어떤 그런 용어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래요. 좀 잘못 쓰이고 있는 용어들이 있다면 발음은 어떤 비슷하지만 잘못 쓰이고 있는 용어들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밌겠네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말로 더듬더듬 얘기를 할 때 발음을 듣고 우리가 이제 뉘앙스를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발음 가지고 약간 오해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인사를 했는데 욕을 알아듣고 우리가 막.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바로 나가고 막 이러죠. 그렇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이 발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국내에서 발음하는 것과 해외에서 발음 다르게 되는 것 예. 어떤 것이 있을지 재밌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예, 우선 이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름이 일단 잘못되면 메시지 전달 자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찾아봤더니 네. 우리나라에서 발음되는 어떤 자동차의
브랜드명과 네.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서 그 브랜드명이 상당히 다른 것이 맞아요. 꽤 있는 맞아요. 발견을 했는데요. 이게 예.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이렇게 발음했는데 해외 가서 외국 사람하고 얘기하면 다른 발음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 다른 자동차 회사가 있었는가라고 저도 기자 초년병 시절에 그렇죠. 예.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뭐 네. 우리가 소식 말하는 벤츠라는 아. 자동차죠. 이제 그 풀네임은 머세데스 벤츠라고 이렇게 하는데 벤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시겠지만 벤츠 탄다, 나 벤츠 탄다 이렇게 벤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네. 실제로 미국이라든지 어떤 뭐 외국에 나가면 벤츠라고 하면 사실 알아듣는 못 사람이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도리어 그게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벤츠라는 단어가 사용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저 그 창업자 칼 벤츠 이름의 그 뒤에 이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해외에서는 머세데스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머세데스. 그렇죠. 머세데스라고 하지 벤츠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 나 벤츠 탄 남자야. 그러면 외국 사람한테 가서 그런 거예요. Hey, man, I 벤츠. 그러면 그 친구가 what?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한번 미국 쪽에서 이렇게 좀 오랫동안 체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저도 이제 이 당시는 이걸 몰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벤츠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머세데스 하니까 이제 알아들었던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렌트할 때도 벤츠 이러면 안 되고. 그렇죠. 머세데스. 그렇죠. 머세데스 이렇게. 머세데스. 머세데스. 메이데이 세이데스. 머세데스. 예. 또 그런 브랜드가 또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이름이 다른 건 아니지만요. 네. 그래도 좀 발음 자체가 좀 약간은 다른.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그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걸 제가 몇 개를 알아봤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고급 세단이죠. 제규어라는 차가 있습니다. 제규어. 제가 그쵸? 아시는 분은 자구아라 그래요. 그래서 뭘 자꾸 자구가라 그러냐고. 자구가 뭐 이래요. 제규어라는 게 이제 그 동물의 이름이죠. 동물 이름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영어에서 하는 거면 제구어라고 하지 제규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R 사운드를 살려주는 건가요? 그렇죠. 마지막에 약간 뭉개지는 좀 발음이 들리는데 뭐 사실 이게 뭐 제규어라 했을 때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겠지만 아마 TV에 나오는 뭐 CF라든지 보시면 제규어 이렇게 좀 강한 발음 이런 식으로는 좀 나오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약한 발음이 나마 제가 좀 해본다면 그래야 제가 따라하죠. 제구어. 또 이렇게 다 용납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자구아보다는 낫습니다. 정확한 발음은 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빙 잉글리시 오늘 처음 시간인데 정말 재밌네요. 네. 뭐 우리끼리 만나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재밌어요. 그럼 또 있죠.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일본 자동차죠. 도요타. 도요타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토요타라고 이렇게 맞아요. 한국말로는 표기가 맞습니다. 토요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음상 이렇게 좀 T자 발음이라든지 이런 액센트 되는 발음이 강하게 돼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실제 들어보면 토요타라고 하지 않고 토요라 약간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렇군요. 토요라. 네. 물론 워낙 유명하게 또 있고 비슷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뭐 토요타 해도 뭐 알아들으는 데는 제가 볼 땐 큰 무리는 없겠을 것 같지만 미국이라든지 하면 토요라 약간 이렇게 좀 토요라. 부드럽게 가는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럼요. 우리 지금 저 한국 시대에 박지수 기자가 지금 이렇게 드라이빙 잉글리시 해주고 계신데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뭐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볼보라는 차가 있죠. 우리는 그냥 볼보 그러죠. 볼보. 근데 들어보면 보보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이 약간 묵음처럼 가는 거네요? 그렇죠. 묵음이면서 중간에 살짝 들어가는 약간 보보. 약간 뭐 발음 좋네요. 특별히 바다를 좀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야, 그래도 저 버터 바른 사람이라 좀 낫네요. 저는 마가린 먹어요. 돈이 없어서 버터까지는 못 가고. 보보. 보보. 약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저기 볼보 자동차 발음할 때 볼보 이거 안 됩니다. 보보. 바바. 좋습니다. 자, 또 뭐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이제 명차죠. 폭스바겐이라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폭스바겐. 우리나라에서는 폭스바겐 또는 폴크스바겐 이렇게 막 발음을 해요. 근데 그 스페링을 보면
VOLKSWAGEN이라고 돼 있고요. 그럼 네. 뒷거는 외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제 트럭 같은 뭐 네, 이런 네. 걸 하는데 그래서 폭스바겐이라는 단어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강하게 좀 되는 것 같고 네. 이렇게 들어보면 폭스웨건 약간 폭스웨건. 약간 뒤쪽이 외건 그래서 너무 좀 세진 않은 약간 그런 형태로 발음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뭐 제가 보기에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게 독일어식 표현이니까 그쵸. 독일어 발음을 그대로 이제 쓰다 보면 예. 뭐 폴크스바겐 또는 예. 뭐 폭스바겐 뭐 이렇게 예. 쓰기도 하는 것 같은데 예. 저 여기 우리 출연했던 그 조용탁 기자라고 있어요. 예. 그분은 이제 이 폭스바겐을 복스바겐이라고 그러죠. 복스바겐. 베이비 복스인 줄 알았어요? 뭐 사실 뭐 의미가 통하면 뭐 상관이 그러니까, 없는데 이제 예. 저도 이제 통할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하지만 뭐 어떤 세계와 시대에 그래도 어떤 원래의 발음을 그래도 인지하고 있는 것과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동차 용어 중에 잘못 쓰는 용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좀 알려주시죠. 예, 제가 좀 사전에 좀 찾아봤더니요. 아무래도 네. 이제 자동차 용어 중엔 일본어 속어가 상당히 맞아요. 좀 많이 있더라고요. 빠꾸하다가 기스냈는데 우찌바를 뜯어가지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에 제가 좀 이렇게 자동차 속어 이렇게 쳤더니 뭐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네. 그게 어디서 이제 유래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이게 맞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좀 찾아왔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크락션이라고 하죠. 크락송. 그렇죠. 보통 이제 크락션 좀 눌러봐. 그렇죠. 경적 뭐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크락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영어로는 이제 그 경적 자체는 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HORN 해가지고 HORN. 예, horn. 그거 자체가 이제 경적이고 그러면 빵빵 이렇게 누르는 거 자체는 홍크. 홍크라고요. 예, 홍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경적을 누르다. 예, 그럼 홍크. 홍크 그냥 혼. 아니 홍크 자체가 경적을 누르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홍크 그럼 되네요. 그 대신에 혼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싶으면 누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press 혼. press 혼. 푸시 프레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누른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대신에 홍크란 단어는 그 자체가 경적을 누른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홍크. 그래서 미국 쪽 그 여행 가보신 분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통상 사거리에서 네. 이제 좀 일반 시민들이 시위 같은 거를 할 때 이렇게 가슴 쪽에다가 홍크 if you agree 이라는 거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자신이 들고 있는 팻말 같은 거에 당신 동의한다면 경적을 눌러라. 예, 이래서 이제 하는 어떤 미국 시위랄까요? 뭐 그런 형태죠. 거기도 이제 이런 홍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지금 저 7253으로 문자 그 질문 하나 왔는데요. 주유소 가서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요. 기름 앵꼬 났으니까 이빠이 됐어요. 기름 앵꼬 났으니까 이빠이 채워주세요. 예.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만땅 이빠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주유소는 오일 스테이션인가요? 이건 뭐 어떻게 됩니까? 좀 그렇죠. 알려주시죠. 오일 스테이션 이렇게도 쓰고요. 가스 스테이션. 또 가스 스테이션. 그렇죠. 가스 스테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스하면 이제 그 기체 이제 그런 것을 가스라고 통상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뭐 영어에서는 가스하면 기름. 휘발유. 이제 휘발유. 그렇죠. 그런 것을 기름. 그걸 이제 말을 할 수 있죠. 그럼 저 앵꼬 났으니까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It's empty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empty. 예, 실제로 그 empty 가는 거죠 이게? 실제로 연료 계기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아시겠지만 그 양쪽 끝에 F 그리고 E라고 이제 써 있죠. 그것이 네. 약자인데요. 네. 사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F는 뭔지를 저도 순간 알겠더라고요. 풀이죠. 근데 그렇죠. E가 저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앵꽁가. 그래서 순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empty. 그렇죠. 비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뭐 empty, 앵꼬 뭐 둘자 뭐 이게 일맥상통한다고 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빠이 채워주세요. 이거는 뭐라고 영어로 얘기해야 돼요? 저 fill the car. fill the car. Fill the car. 보통 이제 영어에서는 자동차를 여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통상 이게 생활용에서 fill her up 이렇게 통상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her는 여자가 아니라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fill her up. 그래서 fill up이 이제 끝까지 채워달라. 이제 이런 말이죠. 만약에 이제 순간 당황해가지고 주유원이 얼마나 채워드릴까요 물어봤는데 순간 당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자동차를 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넣어본 적이 사실 없어서 없습니다. 넣어본 적이 없었어. 여기서 이제 잠깐 좀 복습을 한번 해보자. 원래 잘못된 영어로 제가 발음을 할게요. 우리 박희수 기자가 제대로 된 영어를 해주세요. 자, 벤츠. 벤츠 아니고요. 머시디스.
자구아. 자구 아니고요. 제구어. 도요다. 도요타 아니고요. 토요라. 볼보. 보보. 폭스바겐. 복스웨건. 크락숑. 크락숑. honk 아니면 horn이라고 하는데 push or press를 넣어서 push a horn, press a horn.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머리에 쏙쏙 다가오고 이게 뭐 작지만 우리가 이 드라이빙 잉글리시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쪽에 좀 좋아하시고 좀 상식을 좀 갖고 싶은 분들한테는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다한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정리를 해서 알겠습니다. 한번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보죠.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박시수의 드라이빙 English. 지금까지 한국시대 코리아타임스 박시수 기자였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이 사람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사람 카토크. 자동차보다 더 재미있는 자동차 업계 사람과의 톡톡 튀는 이야기 만나서 좋다. 이 사람 카토크. 오늘 초대 손님 매우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잔치죠. 오늘 4월에 서울 모터쇼를 준비하고 있는 모터쇼 조직위원회 김태년 우리 사무국장님이 직접 상암동까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예, 그렇죠. 네. 뭐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예. 뭐 정신 없으시겠네요. 예, 지난주에는 저희들 기자 간담회를 했고 네. 지금 막바지 준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리는 겁니까? 지금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열흘간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이제 킨텍스 예, 예. 제1전시관, 제2전시관 다 써가지고 열리는 건가요? 예, 1전시간, 2전시간 다 씁니다. 아, 그렇군요. 주제가 뭐였죠? 기술을 만나다 예술을 느끼다로 주제를 금년에는 정했습니다. 거창합니다. 기술을 어떻게 만나죠? 기술을 어떻게 만납니까? 기술은 뭐 자동차가 그 자체가 기술이고요. 그렇군요. 사실상 네. 최근에는 뭐 첨단 기술이 들어간 자동차들이 많이 네. 나오고 있고 예술은요? 예, 예술 관련해 갖고는 이제 네. 저희들이 그 모터쇼 전시장 자체를 통일화한다든지 아, 또 예술과 관련된 부대 행사를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 또 직접 경험도 할 수 있고. 뭐 행위예술 이런 건 안 되죠? 플래시몹 뭐 이런 거. 오셔가 하실 분은 뭐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우리 저기 전국에 계신 그 행위예술가 여러분, 플래시몹 전문가 여러분, 모터쇼에 가셔가지고 행위예술 하시기 바랍니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네. 거의 뭐 한 10만 스퀘어미터 정도 아 10만 되고요. 스퀘어미터. 예, 예. 그 1전시간, 2전시간 전체적으로 다 쓰니까. 그 예전에 그 전시관 하나만 쓸 때는 그래도 좀 타이트하게 좀 있었는데 전시관을 양쪽에 쓰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우 다니긴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다니기 힘드시기 때문에 네. 1전시간, 2전시간 사이에 네. 저희들이 뭐 장애인이나 노인들, 어린이들 위해서 보행이 불편한 예, 그런 약자를 사람들 위해서. 별도로 또 운송 수단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요? 예. 뭐 타고 다닙니까 거기? 거기에 이제 전동차를 뭐 투입해 가지고 전기차를 투입하는 겁니까? 예, 아니면? 예. 그런 식으로 아 그래요? 예, 예. 준비를 그 하고 일종의 있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그 셔틀처럼 예, 예.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가면 셔틀 태워주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약자를 위해서 좀 예, 예. 거리가 한 배려를 뭐 하는군요. 500m 돼 가지고 멀진 않는데 예. 뭐 힘든 분들을 위해서 또 예, 멀진 않아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지쳐요. 올해 몇 대 나오나요? 올해는 토탈로는 완성차가 한 350대 정도 예. 나옵니다. 예. 그중에 신차는 몇 대 규모가? 신차는 한 33대로 해서 음, 월드 프리미어라든지 아시아 프리미어, 코리아 프리미어 해서 33 33종류가 나오고. 예. 그렇군요. 그 아무래도 이제 모터쇼는 신차가 많이 나와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늘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공개 하나 해주시죠. 아직은 공개하기는 아시잖아요. 고요. 아시잖아요. 아니요, 저 아직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제조사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료 만들기 위해서 지금쯤이면 공개를 했을 건데요. 아직 공개를 하지 않는 게 예. 전시장에 와서 직접 보면서 놀랄 수 있도록. 아 그래요? 예, 더 이제 임팩트가 크죠. 그렇게 되면. 아 국장님 연막 치시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뭐 시중에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된 그런 후속차 정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가장 야심자 이것만은 기대도 좋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미 공개된 것 중에. 원래 이제 새로 예, 그렇죠. 선보이는 예. 차로서 월드 프리미어가 이제 국산이 6종류가 있습니다. 아 6대. 그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이제 CUV 컨셉트카를 전시를 하고요. 네네.
또 기아가 K5 풀 체인지 모델을 그렇죠. K5 바뀌기도 했어요. 예, 모터시 낸다든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또 한국 GM이 스파크 완전 후속 차종. 이제 체인지 예, 모델 예. 후속 차종도 내고 르노 삼성이 또 리터카라고 해서 기름 1리터에 100km를 달리는 리터카를 또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컨셉트. 예. 아 그거 전에 그 프랑스 파리 모터쇼에 예, 그렇죠. 작년에 예. 공개가 됐던 예, 그런 그 차죠. 차죠. 예, 그런 차입니다. 그때 상당히 그 예. 타본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예. 쌍용도 이제 컨셉카를 한 대 내고. 그렇죠. 쌍용도 이제 티볼리의 오프로드 컨셉. 예, 그걸 제가 그렇죠. 알고 있는데. 예, 뭐 그런 종류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와서 보시죠. 너무 공개를 안 하시니까. 와서 보시면 제가 막 되겠습니다. 공개를 하겠어요. 관람객이 보통 뭐 해마다 보도자료 나오는 거 보면 뭐 9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는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사실상 관람객들을 저희들 기존에는 이제 추정해가지고 네. 발표를 하다 보니까 100만 명 수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 관람객은 한 6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서 실 관람객 60만 명 수준의 뭐 유료와 무료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까? 그것도 나눌 수는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그럼 보통 뭐 유료가 한 70%, 80% 정도 되나요? 한 80% 정도. 80% 정도. 예. 한 20%는 무료라든지 초대권을 갖고 온 사람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유아들은 또 저희들 미취학 아동이나 뭐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들은 또 무료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장님 또 저희 프로그램 청취자한테 또 초대권 좀 주신다면서요?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와 박수 한번 치시면 감사합니다. 예. YTN 카조타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조직위원회 김태년 사무국장님께서 청취자 여러분들이랑 선물 모터쇼 초대권 공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있어요. 이제 서울 국제 모터쇼가 이제 글로벌 모터쇼로 좀 도약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해외에 비하면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열악한 면도 좀 없잖아 있다 이런 비판이 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제네바 모터쇼처럼 뭐 100년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제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예. 왜냐면 저도 기억하는 게요. 예. 97년에 제가 처음 참여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저기 코엑스에서 할 때부터. 예. 그때부터 쭉 2년마다 봐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껏해야 이제 30년 조금 안 되는 시기고 유럽은 100년이 넘은 시기인데 이걸 어떻게 또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모터쇼라고 하면은 글로벌 탑 4가 있습니다. 네. 뭐 디트로이트, 프랑크푸르트, 파리, 제네바에서 열리는 모터쇼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탑 4 모터쇼를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은 네. 이제 국내 시장의 한계라든지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이 작으니까요. 작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탑 4 모터쇼를 제외하고 세계 각국의 모터쇼는 그 자국에 맞게 로컬 맞춤형으로 개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서울 모터쇼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다른 국가의 모터쇼하고는 차별적인 모터쇼가 될 수 있도록 방문객들이 해외 외국인들도 와서 한국 모터쇼는 이런 특색이 있더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올해는 새로운 기대를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보면 정말 뭔가 특색 있는 게 좀 볼 수 있나요? 예. 과거와는 다른 이거였어? 예. 이런 거. 예. 뭐야? 이거야? 이렇게 될지. 우와! 이렇게 될지는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직접 가봐야 되겠군요.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모터쇼로 갈 수가 있는데 이제 보완할 점은 뭐 특색이 있도록 만드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이게 서울 모터쇼 기간에 뉴욕에서도 모터쇼가 열리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좀 관심이 분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큰 영향은 없죠. 예, 일부 이제 기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 뭐 한국에서 모터쇼 보자고 뉴욕 가는 사람 없어요. 그렇습니다. 뉴욕에 계신 분이 뉴욕에서 모터쇼 보겠다고 한국 오는 사람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모터쇼는 미국에 모터쇼가 몇 개가 있는데요. 이제 디트로이트, LA,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 모터쇼를 빼고는 이게 국제 모터쇼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뉴욕 모터쇼도 일종의 로컬 모터쇼고 거기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본사에서 참가하는 게 아니고 딜러들이 참가합니다. 자기네 차 팔기 위해서. 맞아요. 판매 목적의 그런 모터쇼고 한국의 서울 모터쇼는 본사에서 지원을 해서 자동차 메이커들이 참가하는 그런 모터쇼이기 때문에 뉴욕 모터쇼보다는 오히려 질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야 뭐 딜러가 참여하든 본사가 참여하든 좋은 차만 전시해두면 눈만 즐겁고 귀가 즐거우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저 서울 모터쇼만의 독특한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 독특한 아이덴티티가 모델 아니죠?
모델도 모델 여자 모델은 원래 저희들이 이제 그 참가 업체들한테 협조를 얻어가지고 네, 가급적 좀 자제를 하고 저희들이 그래요. 본질인 차를 보여주자. 맞습니다. 차와 그다음에 저희 국제 컨퍼런스를 저희들 개최를 하거든요. 카이자 아트라는 국제 컨퍼런스. 네. 거기에 이제 세계적인 명사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요? 예. 누가 옵니까? 거기 이제 팔라자니라고 네. 영국의 왕립 그 예술학교 학장이라든지. 그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주제가 예술이니까 예. 그 예술 쪽으로 뭔가 포커싱이 돼서 오시는 거군요. 그다음에 뭐 서주호 그 GM 디자이너도 오고요. 본사에 있는 맞습니다. 캐딜락 디자이너. 예. 그런 분들이 9분이 그 세계적인 명사들이 오셔가지고 그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자동차가 왜 아트냐 하는 그런 측면의 어떤 주제 발표를. 거기 듣자 하니까 자동차 언론계의 권영주도 참여를 한다고. 문자고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저도 이제 자동차 쪽에 있으니까 제조사들 참여 업체들 얘기 들어보면 뭐 가급적 모델 도우미들의 어떤 활약은 좀 적게 만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또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모델 보러 온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글쎄요, 모터쇼가 자동차가 중심이 돼야지. 그러니까 자동차 보러 안 오고 모델이 중심이 돼서는 있어요. 이게 전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말이죠. 근데 이제 모터쇼는 사실은 이제 아이들도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어떤 볼만한 흥미거리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7호를 특별히 자동차 생활문화관이라고 이렇게 해서 별도로 하나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친환경차 시승 체험도 할 수 있고. 실내에서요? 실내하고 실외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자동차 안전운전 체험존이라고 해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자동차 안전 운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했고, 또 자동차 역사 영상존이라고 해서 그 과거의 자동차부터 현대 자동차까지 영상으로 보여주고 실물 모델도 전시를 해서 포토존도 만들고요. 또 자동차 패션존이라고 해서 섬유산업연합회하고 협력해서 저희들 자동차와 패션이 어떻게 연결될 거냐,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이 될 거냐 이런 걸 보여준다든지, 또 얼마 전에 DDP에서 전시된 브릴리언트 메모리전에 전시됐던 DDP는 이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죠. 거기에 전시됐던 자동차 관련 작품들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저희들이 또 보여주고. 뭐 이렇게 뒷좌석에 잘라가지고 예술 작품 만들고 그런 걸 비롯해서 중요한 몇 가지 작품들을 거기다 옮겨놓고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이제 아이들한테 자동차가 얼마든지 예술과 접목이 될 수 있고 꿈도 키워주고 자동차 자체가 이렇게 기술도 될 수 있으니까 미래는 이렇게 너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군요. 환경이나 뭐 안전이나 또 IT나 이런 쪽으로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전부 와서 보기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얼마입니까 이거? 입장료는 어른들은 10,000원이고요. 어른은 10,000원. 어린이들은 7,000원입니다. 어린이들은 이제 초중고. 그다음에 이제 미취학 아동은 무료고요. 그다음에 좀 먼저 사면 할인 있습니까? 3월 말까지 예매 기간 중에 사시면은 10,000원은 8,500원, 7,000원은 5,500원으로 할인해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사야 됩니까? 인터넷 사야 됩니까? 인터넷으로 들어오시면은 인터넷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돼요. 홈페이지 들어오면 연결돼 있고요. 또 옥션에서 옥션에서 예매를 합니다. 여러분들 3월 말 이전에 사전에 티켓팅을 하면 어른은 1,500원, 초중고는 마찬가지 1,500원. 할인되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히 이제 오후 4시 반 이후에 들어오시면은 또 특별한 DC. 더 DC를 해드립니다. 그 관람 시간이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이제 평일에는 10시 반부터 7시 반까지고요. 주말에는 10시부터 7시까지. 7시까지. 그러니까 4시 반에 들어가면 적어도 2시간 반 정도는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요금은 6,000원, 4,000원입니다. 확 내려주고. 우리 마치 그 놀이동산 이제 오후에 들어가면 좀 싸게 해주는. 그거는 이제 인근 주변의 주민들이라든지 또 직장인들이 퇴근하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편의를 또 도모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가까운 지역 주민 할인은 없죠? 4시 반 이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4시 반 이후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2015 서울 모터쇼 이것만큼은
기대도 좋다. 준비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하시죠. 예, 이제 서울 모터쇼가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이번 서울 모터쇼는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주제가 기술을 만나다 예술을 느끼다에 맞게 기술과 예술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접목된 자동차를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또 디자인이라든지 감성이라든지 장인정신, 철학 등 이런 예술적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네. 거기 오시면은 이제 자동차도 보시지만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도 저희들이 마련했으니까 오셔가지고 뭐 시간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 단위로 오시면은 다양한 볼거리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꼭 가족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연인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거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4월에 서울 모터쇼를 준비하고 있는 조직위원회 김태년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이천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이천의 새로운 중심을 생각한다면, 이천의 더 큰 내일을 생각한다면 이천이 준비하고 한양이 짓는 젊은 도시를 만나십시오. 이천이 준비한 젊은 새도시, 이천 증포새도시 한양 수자일. 문의 1899-6316. 주식회사 한양. 비에 젖은 출근길도 산뜻해질 스타일로 이젠 바람 부는 여행길도 언제라도 편안하게 이젠 네파가 시작하는 아웃도어의 합리적인 진화. 동탄 신도시를 2배로 누리는 방법 아세요? 동탄 1신도시 생활인프라도 누리고 2신도시 문화인프라도 누리고 에일리넷들에서 2배로 누리십시오. 동탄 1, 2신도시 중심의 더블 생활권, 동탄 2신도시 에일리넷들 3월 오픈 예정. 문의 031-221-4700. IS 동서. 몰랐어요. 기흥 역세권 지구가 이렇게 달라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강남을 더 빨리 만나고 교통, 문화, 쇼핑을 한자리에서 다 누리는 곳. 기대하십시오. 기흥의 신중심. 기흥역 지웰 프루지오.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031-281-8800. 주식회사 대농. 서울은 좀 부담되고 어디가 좋을까? 부천 옥길지구 제이드 카운티 한번 가봐요. 옥길지구 제이드 카운티? 초중고의 근린공원을 걸어서 누리고 서울이 가까워 출퇴근 걱정 없어요. 부천 옥길지구 제이드 카운티. 기대해도 좋겠죠? 4월 오픈 예정. 1800-7029. 한신 휴플러스 제일풍경채. 운전하시는 분들 지금 옆에 누가 타고 있나요? 그곳을 뭐라고 부를까요? 정확하게는 동승석이죠. 그런데 대부분 조수석이라고 많이 합니다. 옆에 앉아 이것저것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조수석인데 시동을 수동으로 걸 때는 정말 조수가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자동 시동기, 이른바 셀프 스타터 발명된 이유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는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이랬던 조수석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조수석이라기보다 거의 아내의 자리, 파트너의 자리가 됐죠. 게다가 운전자가 각종 가방 등을 놓는 수납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시동 대신 걸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수석을 동승석으로 바꿔 부르는 겁니다. 초창기처럼 조수들이 차를 지키는 일도 없죠. 이렇게 역사는 흐르는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곳에 적응해가는 겁니다. 첨단 기계의 산물, 자동차와 말이죠. 덕분에 봄맞이 자동차 세일은 한창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가장 좋아하는 시기, 바로 3월이거든요. 물 만난 고기처럼 판매에 열을 올립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권영주의 반전 드라이빙 뮤직, 나몰라 패밀리가 부릅니다. 낚였어. 완전히 낚였어. 오늘 밤은 둘이서.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권영주의 카조타는 이제 파킹. 벗어나려고 해도 이미 난 늦어버렸어. Hey girl, 오늘 밤에 미끼를 던져. 싫거나 좋거나 넌 내게 낚여. 내 예감은 확실해. 절대로 틀린 적 없었어. 하루 종일 고민을 해봐도, 하루 종일 전화를 해봐도 방심하는 척하지마. 너의 심리를 다 알아.
내 생각에 잠 못 이끌 그대 사랑에 푹 빠져버린 걸 벗어날 수 없어 내 손바닥 안에 네가 있잖아 Baby 솔직해져봐 이리 가까이 와봐 이제 와서 어쩌니 어차피 넌 이미 넌 내게 낚였어 완전히 낚였어 오늘 밤은 둘이서 우리 둘이서 내게 꺾였어 어쩔 수가 없어 벗어나려고 해도 이미 난 늦어버렸어 왔어 너 내가 쏘면 100% 너를 사랑해 보러 이미 난 꽂혀버렸어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사랑을 말할 필요 없는데 조금씩 하나씩 알아가지만 사랑은 하찮아 네가 떠나 나를 떠나도 난 어쩌면은 뻔한 상처받기 싫어 난 여전히 오늘도 난 떠나 Baby